원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지금 시작하게.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그런데 탈락을 해도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결과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탈락 원인이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는데요. 오늘은 자신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또 다음 시즌 합격의 길까지 밝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네, 자 월요일은 저희가 스펙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지원 기업의 폭을 확 넓혀주실 분입니다. SAC의 박창규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눈 많이 오는데 오늘 어떻게 출근 잘 하셨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났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대구에서 올랐잖아요. 네. 월요일이니까. 오.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의 뉴스 한번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KTX 타고 올라오는데 서울에 도착하고 나니까 눈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종강역에서 여기까지 따보는데 눈사람 될 뻔했습니다. 눈사람. 네. 박창규 강사님이 눈사람이 될 정도면 정말 거대한 네, 눈사람이 될 것 눈도 같은데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017 하반기 공채 이제 정말로 끝물이고 뭐 거의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는데 네. 합격자 많이 나왔습니까? 합격자요. 네. 오늘 합격자 소식 좀 드릴까요? 네네. 네.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알려주셨는데 한 11월 달, 12월 달부터 뭐 거의 매주 계속 펑펑펑펑 정말요? 운처럼 지금 터지는데요. 오. 한 청년이 참 재밌는 사례가 있었어요. 네. 4학년, 그러니까 즉 그 올해 졸업생이죠. 2017년도 2월 달 졸업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름 밝히겠습니다. 박준하라는 친구입니다. 박준하 네, 학생 박준하.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준하는 작년도 겨울 시즌 때부터 시작했어. 딱 네. 요맘때 왜 떨어졌나 우리 시즌 하는 것처럼 네. 작년도 하반기 공채가 끝나고 나서 막상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딱 준비하는 청년들이 하반기 공채 딱 떨어지고 나면요 네. 갈림길에 딱 서요. 아무 때나 들어갈 것이냐, 뭐 중소기업이든 내가 다시 들어갈 것이냐, 혹은 내가 다시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를 노리겠다. 혹은 내가 면접까지 가봤는데 분명히 글로벌 역량이나 직무 역량, 직무 적합성이 부족하니까 나 해외로 터닝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준하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열었어요. 세 가지를 다 열었어요. 네. 해외도 열어놓고 그다음에 2017년도 상반기도 열어놓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들어가 보자 준비를 쭉 하다가 당연히 커리어 분석했죠. 역량 진단했죠. 그리고 준비 쭉 하는 찰나에 상반기 공채 넣어보자 이랬어. 네.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상반기 공채도 다 떨어진 거예요. 금년도 상반기. 그래서 안 되겠다. 야, 해외로 가자. 네네. 그렇게 해서 해외를 5월 달에 갔어요. 네. 5월 달에 가서 이 친구는 해외 취업을 간 가장 주 목적은요. 국내에 취업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취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네. 해외에서 글로벌 역량과 인턴십, 직무 역량, 직무 적합성을 만들겠다는 관점에서 가서 미국에서 2017년도 하반기 공채를 집어넣었어요. 네. 근데 7군데 다 서류 합격. 아 정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쌤 어떡하죠? 야 들어와. 쌤 회사는요? 그러더라고. 이제 미국에 근무하고 있는데 네. 중도에 들어와 버렸죠. 회사는 제가 다른 친구를 보냈어요. 보내고 바톤타치 딱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인적성까지 최종 면접까지 해서 7군데 토탈 다 합격. 지금은 골라먹기 했죠. 와. 네, 그래서 어디 합격했냐면 뭐 2군데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FA 직무, 네. 그다음에 LG전자 구매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군데 합격했는데 최종 결정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쌤, 삼성 가는 게 좋을까요? LG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FA 직무라는 게 설비 엔지니어거든요. 네네. 그럼 3교대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 근데 이제 구매 직무, LG전자의 구매팀에 들어가면 여의도에서 근무할 수 있고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죠. 연봉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LG전자 쪽으로 또 빠진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케이스는 뭐 외국계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네. 겁니다. 특히나 저희처럼 해외 취업에,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에 그 경험은 한 1년 정도 있는 친구들이 외국계 들어가는데 존슨앤존슨, 네. 우리 보경이, 김보경 보경 울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전공했던 축하합니다. 네, 보경 씨 축하합니다. 네. 존슨앤존슨에 합격을 해서 청주에서 이제 울산이죠. 울산에 집은 울산인데 청주에서 근무하도록 해서 그 품질 엔지니어, 보통 우리 CS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기계공학 전공이라서 그 친구도 잘 됐고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이항수, 이항수. 베스트 코리아. 네. 베스트 축하합니다. 코리아. 네. 베스트 코리아. 뭐 그쪽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요. 이번에 우리 태성이 같은 경우는 또 울산대학교 친구인데 네. 미국에 한 4군데 정도 합격했어요. 오. 네, 4군데 정도 합격했는데 이번에 그 일진그룹이라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네. 일진그룹의 미국 지사. 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토탈 한 6명,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6명 채용을 했는데 3명은 현지에서 영주권 넘어가고요. 3명은 다시 국내 취업으로. 네. 그래서 엄태성 친구도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요즘 정말 뭐 잘 되는 게 펑펑 많네요. 좋은 소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준하 씨, 보경 씨, 향수 씨, 태성 씨 다 축하드리고요. 적어놨어요. 자, 이분들처럼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도전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보는 눈이 확 넓어질 행운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다은 학생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좀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늦었네요. 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정말 그럼 자기 소개를 우선 들어보죠. 네. 네. 저는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지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네. 방송 출연을 결정하신 게 정말 네. 대단한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연을 결심했어요? 오늘 그 많은 정보를 얻고 하반기에, 이제 상반기에 그 지원을 해야 되니까 뭐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서 이런 각오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했어요. 가뜩이나 첫 방송이라 떨릴 텐데 네. 지각하면 정말 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거든요. 오늘 첫 방송 어떻게 왔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떨리기도 하고 처음이어서 좀 약간 낯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지대한 학생의 스펙과 이번 하반기 공채 성적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하연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다은 학생의 스펙사항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다은 학생은요,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학점은 3.33점이고요. 토익 820점, 한국사 자격증 상급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외 활동 살펴볼 텐데요. 다은 학생은 이 자격증과 스펙보다도 풍부한 대외 활동이 눈에 띕니다. 녹색 서울시민위원회 CO2 줄이기 캠페인 참가했고요. GS 리테일에서 GS25 공식 채널 폴라 관리와 SNS 마케팅 기획, 그리고 SMD라는 쇼핑몰 창업을 해서 운영한 경험도 있고요. 탐앤탐스 홍보 기획도 맡았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원스쿨 랩에서 SNS 콘텐츠 기획 및 홍보, 그리고 롯데닷컴 홍보 UCC 제작, 타임스퀘어 페이스북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기획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인턴 사항도 있습니다. 네, 인텍스 루트 코리아에서 퇴직자 재취업 요청 사항, 엑셀 정리 후 잡서칭을 한 이력도 있는데요. 네, 꽤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7 하반기 공채 결과는 어땠는지 지원 기업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은 학생이 지원한 기업과 직무는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세븐일레븐, 한샘 같은 영업관리 직무를 지원한 부분으로는요, 네, GS 리테일을 빼고는 모두 서류 탈락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한 부류는 CJ 올리브영, 이마트와 같은 유통 분야와 파고다 어학원과 같은 교육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LG전자 하이프라자 매니저 직무와 파고다 어학원, 면접 전형에 불참한 곳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류는요, 마케팅 직무입니다. 최종 합격한 곳이 한 곳, 그리고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곳, 한 곳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다은 학생이 지원을 했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김하연 캐스터가 자세히 짚어줬는데 다은 학생 스펙을 보니까 교육기업의 한 영업 마케팅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안 갔어요. 네, 실제로 직무를 알아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직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알아보고자 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은 학생이 잘 챙겨보고 가지 않은 거는 저희가 취준생 인권위원회에서도 봤을 때 잘한 것 같아요. 뭐 자세히 봤을 좀 다를 때는. 그런데 면접에 불참한 곳이 또 2곳이 있습니다. 네. LG전자 하이프라자 매니저 직무, 또 파고다 어학원 CS 직무인데요. 왜 면접에 안 간 거예요? 그 파고다 어학원은 그 면접이 영어 면접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토익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했는데 영어 말하기 같은 거는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불참을 했고, 그리고 매니저 직무는 실제로 현장 체험을 했는데 매장에서 12시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고객 상대하는 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 매장에서 하는 게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온 네. 것 같은데 영업직 지원도 많이 하셨는데 영업이 조금 뭐 적성에 맞았는지 아니면 조금 안 맞았는지 어땠어요? 실제로 문과생들이 영업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서류도 많이 넣어보고 했는데 실제랑 제 생각이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성에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른 곳들도 또 뭐 지원했다가 네. 어떻게 네. 됐어요? 다른 곳들은 제 전공이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기업도 좀 넣어봤고 네. 그리고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마케팅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마케팅 쪽으로도 많이 넣어봤습니다. 네. 네. 마케팅 쪽을 뭐 조금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어때요? 네, 마케팅 쪽을 하고 싶은데 그쪽이 워낙 뽑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많이 안 뽑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마케팅과는 뭐 그동안 해온 전공이 다를 수는 있는데 창규 쌤, 이 정무신 직무 적합성 탐색과 진로 직무 설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팩트 독서를 해도 돼요? 네. 그럼요. 다은양 미안. 네,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영업 직무 하지 말라고 해요. 네, 영업 직무. 왜냐하면 어문학부 전공자들, 인문상경계열 전공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영업 직무입니다. 근데 저는 영업 직무 못하게 해요. 네. 아직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 젊어요. 아직 기회가 많아요. 그죠? 예,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근데 이 지금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에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발을 들었어요. 어디든가 내딛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단순히 그냥 인문상경 계열이라서 내가 키가 크고 말을 잘해서 영업 직무를 간다? 과연 영업 직무가 전문 기술입니까? 전문직일까요? 아닌가요? 아니죠. 네. 영업 직무 전문직이 아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20대 사회 초년생들은 좀 미래 직업군부터 먼저 설계하자라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영업 마케팅 직무는요. 영업 마케팅 직무 안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기획 전략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 홍보, 그다음에 영업 관리 직무 분야, 그다음에 B2B와 B2C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라든지 기업 대 고객 간의 거래가 들어가고 이 안에는요. 우리 기술 영업도 들어갈 수 있고 국내 영업, 해외 영업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CS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직무 내용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자소서에 올렸으니 당연히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전형적인 묻지마 전형입니다, 지금. 네. 예, 전형적인 묻지마예요. 왜 유아교육학? 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또 잔소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대학교 4년 다녔어요. 그죠? 다은양 대학교 4년 다녔습니다. 등록금 한 학기에 얼마 냈죠? 거의 350 정도. 그죠? 네. 예. 1년에 거의 1,000만 원 이상 깨져요. 그리고 중간에 워킹 할리데이라든지 교환학생이라든지 어학연수 이런 거와 같이 대학교 다닐 때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지금 지원했던 GS 리테일이나 세븐일레븐, 한샘 이런 것과 같은 곳은 내 전공을 전혀 살릴 수 없는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다은 양은 저는 전면적으로 재수정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전공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좋은 직업군들 많아요. 유아교육이라는 건 실제 내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많이 취업을 하는데요. 솔직히 공립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예, 급여라든지 생활 부분에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포인트 보셔야 되는 건 뭐죠? 역량입니다. 역량. 내 성격이 어떤지. 저는 아이들을 엄청 잘 봐요. 예.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거의 한 4명씩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요 어린이 영어 지도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아, 네. 진짜요? 네, 어린이 영어 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제가 테솔도 했습니다. 20대 때. 네. 예. 근데 저는 아이들을 잘 보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우리 다은 양은? 저도 좋긴 한데 일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아,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여요. 어, 다은 양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혼자 뭔가를 이렇게 집중하는 일들이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제 같은 케이스는 회계학을 전공했고 회계 관련으로 해서 은행에서 일을 했지만 저는 회계사가 제일하고 안 맞아요. 제 성격이랑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양 진단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할 거고요. 네. 제가 다은 양한테 조금 추천을 해드린다면 교복사, 교육복지사라든지 이건 보통 이제
거의 뭐 공무원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교복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 보면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 등과 같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활용을 하신다면 본인의 어떠한 그런 그 대외 활동으로 했던 것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일반 사기업 지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럼요. 사기업들도 조금 방향성을 열어놓는데요. 되도록이면 지금 했던 이런 GS 리테일, 그러니까 직무에 너무 포인트를 두지 말자는 거죠. 네. 예, 직무가 영업 쪽으로 들어가는 직무는 전문 직업군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잡지 말고 전공을 활용해서 진로 방향성을 몇 가지를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 기업들. 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웅진 싱크빅이라든지 이런 교육 기업들은 자칫 잘못 가버리면 이런 말 해도 돼요? 책팔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책팔이. 책팔이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교육 기업에 예를 들어서 영업 직무로 지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또 영업부에서 거래처 관리가 아니라 뭐 B2B와 같은 이런 그 서적들이나 프랜차이즈 하는 이제 학원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데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 책팔이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우리 유아교육학과 전공자들의 20대들 초반의 진로 방향성을 이렇게 설계는 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내가 교육기업으로 연결고리를 좀 타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봐야 되는 교육기업으로 탔잖아, 그지? 교육기업으로 탔으면 본인이 4년 동안 대학교 다녔을 때에 포트폴리오가 다 필요해요. 발표 자료, 프로젝트 했던 것들, 리포터 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연결을 시켜서 그 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교재 개발한다라든지 컨텐츠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게 본인하고 좀 영향이 잘 맞는다라면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면 또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지금 보면요. 비상교육이라든지 웅진싱크비 교원에다가 교수 설계 개발이라든지 이런 편집 개발 같은 직무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요. 무조건 포트폴리오 필수입니다. 네. 예, 이런 내용들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아이들의 어떤 뭐 그 자뇌 운해에 따라서 운해 이제 자뇌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 과정들을 교수님하고 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자뇌 개발의 어떤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다라는 형태로 자소서에 녹여줘야 되겠죠. 네. 예, 이쪽 직무로 간다라면. 네.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교육복지사 혹은 교육기업 쪽으로 좀 이렇게 큰 틀을 바꿔봐라라고 그렇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럼 지다은 양의 스펙 이런 게 좀 이런 지원할 때 충분할까요? 어떨까요? 뭐 스펙으로 봤을 때 교육 관련들은요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예, 뭐 학점이라든지 학점은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학점은 왜냐하면 학점이 3.33이에요? 그렇죠. 예, 학점 같은 경우는 최소한 3.8 이상은 돼줘야 돼요. 예, 특히나 인문상형 계열 애들 중에서 우리 인문상형 계열 전공자들 중에서 이공계열 전공자들은 이마에다가 4.0이라고 적어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인문상형 계열 애들 중에서 꼭 이 학점이 필요한 전공자들이 있어요. 네. 유아교육학과, 예, 영어교육학과, 교육 관련들 전공자거나 혹은 그 세무회계 관련들 이쪽 전공자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충분히 사회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점에 조금 부족하긴 부족한데 토익은요 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게요. 토익은 넘어가고요. 학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뭔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들 자격증을 좀 따신다라든지 지금 상반기 공채를 요구를 하지 마시고요. 네. 아예 뭐 그 지역에 있는 집이 분당이시잖아요. 네. 그죠? 분당에 보면 청소년회관 이런 데서 인턴십이나 자원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차상위 계층 청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어떤 인턴이라든지 현장 실습을 좀 해서 그렇게 어떤 학점을 좀 커버시킬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 그 멘티 중에 민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네. 예, 이 친구도 똑같이 유아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친구는 전문학사예요. 그러니까 전문대학교에서 3년제의 유아교육학과를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캐나다로 가요. 예, 캐나다를 가는 이유가 네. 캐나다는 이제 제가 뭐 화요일 날 하는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에서 안내를 해드렸지만 캐나다는 취업이 되고 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죠. 네. 예, 1년만 지나면 영주권 취득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유아교육 관련으로 석박사까지 네. 예, 미래 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점으로. 예,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스타트업 비즈니스로 자기가 한번 우리나라에 하나 차리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진로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러니까 국내의 교육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거 하나, 또 하나 뭐 가능하다라면 해외로 터닝하는 것도 하나.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성을 만드는 게 좋겠죠.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잡아주신 네. 건데 이게 좀 뭐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근데 학점은 이제 막 학기가 남아가지고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네, 좋은 말씀대로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학점도 올리고 네. 3.3에서 말씀하신 3.8로 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자격증이나 그런 부분도 네. 예,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전공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은 양이 또 뭐 대외 활동이 많아요 보니까 이런 거를 좀 활용해 볼 방법도 있을까요? 아니요, 의미 없습니다. 아이고 말 끝나기도 전에 네, 정말 의미 없습니다. 많던데. 아, 제가 힘들게 아, 만들었는데. 야. 제가 뭐 다른 쌤들하고 조금 좀 달라요. 네네. 제가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2학년 2학기 때 3학년 때 미래 직업군부터 좀 설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학생들은 38에서 45때 뭐 해 먹고 살 건지 생각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되면 명퇴 시작 나이죠. 맞아요. 그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언제 봐야 되냐면 35이에요. 네. 출산 때인가. 그 여성분들은 우리 여성 또 경력 단절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결혼해서 아이 놓고 다시 사회에 진출 시작하는 나이가 35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학교 20대 초반에 미래 직업군부터 먼저 설계하고 네. 두 번째 따라가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대외 활동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대외 활동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영양진단부터 합시다. 영양진단.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 그 마케팅 직무를 다은 양이 마케팅 직무를 희망했기 때문에 수학 분석하실 줄 아세요? 수학 분석 뭔지 알죠? 네. SWOT 수학 분석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못하는 게 뭔지 이걸 한번 찾아봐요. 이걸 찾아보고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따라가야 되는 게 대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을 때 커리어 분석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근데 하다 보면요 재밌는 것들이 생겨요. 재밌는 것들. 네. 자 보세요. 다은 양. GS 리테일에서 GS 공식 채널 폴라 관리라든지 SNS 마케팅 기획했어요.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케이. 재밌었어요. 쇼핑몰 창업했는데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어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계속? 계속 갈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탐앤탐스에서 홍보 기획했어요.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케이. 시원스쿨에서 했어요.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미가 많은 친구네요. 전형적인 카멜레온 스타일입니다. 어. 네, 취업에서 전형적인 카멜레온 스타일이에요. 카멜레온 스타일이 뭐냐면 저는 호불호가 강해요. 네. 네. 저는 이게 좋으면 무조건 다 좋아요. 저는 이난규 아나운서 좋으면 무조건 다 좋아요. 정말. 우리 박송희 아나운서 좋으면 무조건 다 좋아. 근데 이 전형적인 우리 다은 양은 전형적인 카멜레온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뚜렷한 색깔을 못 잡죠. 그죠, 다은 양?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영양진단부터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영양진단을 통해서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거 찾아서 이걸 직업군으로 연결시키고 또 하나 학교 수업 들었을 때 성적 증명서 가지고요. 학점이 높은 성적들이 있습니다. 네, 학점이 높다라는 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재밌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죠?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내가 재밌다 보니까 학점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교과 과목들을 다 빼서 뭔가 직업군을 또 만들어내야 되겠고요. 이거 역시나 지금 취업 핵심 키워드 8종 세트에서 가장 1번에 들어가는 전공 플러스 성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전체 학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연결된 성취도, 교과목의 성취도를 보는 거니까 뭐 이런 형태로 좀 뽑는다라면 영양진단부터 조금 한다라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한 번 더 있으니까 네. 오전에 제가 영양진단하고 좀 해서 다시 저희 방송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철저한 자기 분석, 역량 진단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다은 씨 같은 경우에는 영어 울렁증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울렁증 있으세요? 토익은 괜찮은데 말하기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울렁증 있는 것 같아요. Are you hungry? 리를 Little. 쟤한테 물어보세요. 네? 쟤한테 똑같이 물어보세요.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아니, Are you hungry라고 물어보세요. Are you hungry? Yes, I'm really hungry because I didn't have any breakfast on today, you know. So I'm still hungry. So I just wanted to eat something. What about you? 이게 영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예요. Everybody can speak English. Everybody can listen what is English. 근데 이 영어라는 건 누구나 말하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데 뭐 영어라는 건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다은 양이 제가 질문을 딱 했을 때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영어 울렁증은 있어요. 근데 영어 울렁증을 없애는 방법은요. practice에서 나와야 됩니다. practice에서. 특히나 시원스쿨이라든지 지금 웅진이라든지 아까 보니까 그 메가스터디 해커스 어학원, 뭐 파고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요 어쩔 수 없이 영어 면접 필수입니다. 영어 면접 필수이기 때문에 영어 울렁증을 없앨 수 있는 프랙티스를 혼자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공인 성적을 다시 높인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공인 성적을 높인다는 시간, 그 시간을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되도록이면 이런 대외 활동 말고 내가 진로 방향성 잡아놨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교육 쪽으로 빠지겠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교육 쪽 안에서도 교복사라든지 교육복지사라든지 청소년 회관 같은 데로 빠진다라면 지금은 그쪽에 대한 어떠한 인턴십이라든지 현장 실습 이런 걸로 조금 메꿔 놓으시면 돼요. 해외 그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메꿔 놓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뭐 전화영어를 한다라든지 화상영어 한다라든지 혼자서 조금 그 스피치 하는 거, 잡 인터뷰 보는 것도 조금 프랙티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은 양이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어때요?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영업, 마케팅 직무예요? 마케팅 직무를 조금 하고 싶긴 한데 네. 네. 그러면 그 네. 부분도 좀 도전을 해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쌤? STP 전략을 활용하셔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한 2분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자, 볼펜을 팔아요. 네. STP 전략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SP 전략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세요. 보세요. 마케팅의 기본 핵심입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네. STP 전략이라는 게 어떠한 뭐 마케팅 직무로 지원을 했을 때 자소서든 아니면 면접에서 꼭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유아교육이잖아요. 유아교육에서 내가 상경계열 전공을 수업을 들었다라든지 마케팅 원론이라든지 마케팅 전략론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들었으면 오케이. 근데 지금 전혀 교과 과목을 수업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마케팅으로 간다라는 건 띨땅님이죠, 띨땅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상경계열 전공자들, 인문 상경계열 전공자들 여학생들 중에서 70%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 1위 마케팅. 그렇죠. 2위 여학생들 중에서 내가 키가 크고 얼굴이 이쁘다라면 당연히 선호하는 직업군은 2위는 승무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어바웃드죠. 네. 직무에 대한 깊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업 마케팅 직무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간다라는데 그 직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르고 네. 그죠? 특정 직무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없으니 그 직무에 관련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파이썬을 가지고 빅데이터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금 마케팅으로 간다라면. 네. 우리 지난 방송에 한번 저희 합격의 비밀에 출연했던 우리 성규 네. 문헌정보학과 네네. 그 친구 미국에 이커머스 마케팅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친구 역시나 마케팅에 관련된 정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기관 전략 사업을 통해서 빅데이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걸 이제 직무의 어떠한 지식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 형태가 나와줘야 되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플랜 B 짤 필요 없는 거예요? 플랜 B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확 뒤엎을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 좀 일찍 오셨으면 제가 미리 체크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PD님하고 작가님한테 그랬어요. 방향성 확 틀어버릴 거라고. 오. 제가 보기에는 전공을 절대 버릴 이유가 없고요. 가령 내가 마케팅을 한다. 홍보, 기획, 마케팅을 하고 싶으면 전공을 활용해서 하세요. 청소년 회관에서 경영 사무 직종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획, 홍보, 마케팅을 하시면 되죠. 네. 그럼 그러면 이제 되죠. 다은 학생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많은 말을 들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스펙이나 아까 뭐 대외 활동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점을 높이는 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 복지회관에서 인턴십 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뭐 영어 같은 거는 뭐 또 더 다르게 올릴 만한 게 있나요? 다은이야. 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네. 그걸 찾지 말고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에 간다고, CJ 간다고, 뭐 LG 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지금 우선일 것 같아요. 그거 해놓고 그거부터 해, 그거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5 이후에 뭐 해 먹고 살 건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부터 찾아봅시다. 못 찾겠으면 가르쳐 줄게. 그거부터 찾아놓고 뭐 학점을 올리든지 그때 어학 성적을 붙이든지 부족한 정보, 직무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쌓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요? 뭐 지금부터 굳이 뭐 학점 쌓는다라고 해서 남들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나면요. 내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되면 면접을 보거나 뭐 자소서를 쓰거나 내한테 분명히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거부터 찾읍시다. 네, 그거부터 네.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눈이 정말 많이 내려서 다은 양 정말 오는데 고생이 많았어요. 몇 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거의 제가 8시에 출발했는데 네. 2시간 넘게 그러니까 너무 정말 막혔어요. 고생해서 이렇게 네. 출연을 했는데 오늘 첫 출연한 소감이 좀 어떠세요? 조금 떨리긴 했는데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약간 공감이 가는 게 카멜레온 같다. 그러니까 뭘 해도 좋고 이것도 해도 좋은데 딱히 싫은 것도 없고 뭐를 엄청 좋아하는 것도 없으니까 아마 대표님 말씀이 더 와닿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한 말씀 할 게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2017년도 상반기 공채가 끝났죠, 그죠? 지금 우리 다은 양 같은 많은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인데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다은 양 괜찮아요. 예, 괜히 조바심 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은 양한테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예, 지금 뭔가를 첫 발을 잘 내디뎌야지만 내 미래가 좋아지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차근차근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할 수 있는 일, 흥미로운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전공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 물론 우리가 수능 세대로 내가 뭐 좋아서 내 대학과 전공이 선택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교 4년 동안 남자분들 6년, 7년씩 갑니다. 군대까지 한다면. 그동안 내가 배워놓은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직업군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힘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어렵게 방송국까지 찾아온 지다은 학생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신 세계 박창규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는 계속됩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